네,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이렇게 논의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6분 내로 하시라니까 빨리 떠드는 수밖에 없겠네요. 빨리 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전자권 전환에 찬성이고요. 2005, 6년에도 굉장히 제가 이거를 전자권 전환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경영 교수님께서 아주 그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미국이 전자권을 행사함으로써 미국이나 일본 이거와 한미일 연합 전력 체제를 미국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하는 동북아 안보는 해군과 공군은 미국과 일본이 하고 한국은 육군을 맡아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육군이 21세기 미래전에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육군이 너무 비대해 있다. 여기 육군 출신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적정한 배율이 이게 돼야 되는데 미국이 이걸 주도하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은 육군만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과다하게 비대해졌다. 그래서 전자권 전환을 하면 3군의 균형 체제, 미래지향적인 체제를 갖출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는 거 하나 좀 제가 보충해서 나머지는 전부 정 선생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또 하나 전자권을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이유는 동맹의 위험성 중에 두 가지를 대부분 학자들이 꼽는데요. 방기와 연루입니다. 방기라는 거는 동맹을 갑자기 상대 동맹 파트너가 깨고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연루는 동맹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이나 분쟁에 말려드는 거. 근데 해방 이후 우리 역사를 보면 이 방기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1949년에 주한미군이 우리랑 전혀 상의 없이 그냥 다 가버렸고요. 그러다 6.25 전쟁이 나서 다행스럽게 유엔 연합군을 이끌고 왔지만 1969년에 괌 독트린 발표하고 71년에 미 7사단 일방 철수. 우리랑 상의 없이 철수하는 겁니다. 카터 대통령이 82년까지는 완전 철수를 계획했다가 좀 수정해가지고 3,400명만 철수했죠. 이것도 우리랑 상의 없이 그냥 하는 거죠. 그다음에 80년대 말에 냉전이 종식됐다고 더 이상 뭐 주한미군이 뭐 필요하냐. 한국도 경제가 발전됐고 한국의 군사력이 더 뛰어난데 그러면서 완전 철수. 할기로 그 계획을 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2000년이면 한 명도 주한미군이 없는 그런 상황의 계획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이라고 안 하겠느냐? 지금까지 4번이나 이렇게 우리를 버리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뭐 버리고 떠난다는 게 뭐 님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는 미군이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가버릴 수 있어.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가 몇 번이나 주한미군 다 철수해버린다 몇 번이나 막 심심하면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아마 가로쳐놓고 아마 그런 거를 암시하면서 한미 FTA 개정해주지 않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안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민주주의도 가꾸고 경제도 발전시켜주게 안보를 그동안 많이 지켜줘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은 누구나 온 국민이 다 갖고 있죠. 그러나 더 이상 미국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뭐 그 국가 위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원해도 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 따라서 전자권 전환을 시점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간다 그러면 가냐?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우리도 다 대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먼저 가라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원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자권 전환에 다 원칙적으로 다 찬성하는데 지금 상황이 북한이 이제 수소폭탄까지 실험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전쟁이라고 하면은 우리 민족의 이제 파멸입니다. 뭐 종전까지는 핵폭탄 하나 맞아도 우리 민족 전체가 파멸되는 건 아니니까 그 북한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면 통일시킨다 그런 각오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쟁이 나면 그냥 민족이 그냥 파멸돼 버리니까 이거 전쟁을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세계에서 경제력이 12, 13이라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라오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억지를 합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구두 보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미 동맹 조약에 있는 조약은 뭐냐면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미국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도와줄 거를 검토한다. 그러니까 안 도와줘도 그만이에요. 헌법적 절차가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안 도와줘도 그만이에요. 물론 주한미군 28,500명이 있으니까 그 주한미군이 다치면 대통령이 긴급 조치로 전쟁에 참여해라라고 하겠죠. 그러나 만에 아주 가정을 해서 아주 우리의 그 아주 지방의 인구가 밀접도가 아주 없는데 북한이 소형 핵폭탄을 하나 떨어뜨렸다. 그러면 예상되는 건요. 미국은 절대로 핵으로 보복해 준다는 보장이 전혀 없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재래식 전력으로는 그래도 보복해 줄 가능성이 있지만 안 해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세계에서 12, 13위의 국가의 위상입니까?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미연합군인 상태에서도 이런데 전작권을 전환했을 때 과연 북한에 대한 억지를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그거를 강구해 놓지 않으면 분명히 반대 부딪혀서 이건 실행 못할 겁니다. 그 대책으로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미국이 나토 회원국들한테는 핵 공유도 할 뿐 아니라 가상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핵으로 공격을 당하면 미국은 자동적이고 즉흥적으로 핵으로 보복해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동맹인데도 보장을 안 해줘요.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그런 말로만 보장해주지 말고 조약으로 재래식 전력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지만 핵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으로 만약 공격을 당했을 때는 미국이 즉흥적이고 자동적으로 북한을 공격해 준다라고 하는 핵안전 보장 조약을 맺자라고 해서 강력히 주장해서 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거를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 그래도 상당히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 해준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91년까지 950기까지 있었던 전술핵 무기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를 얻어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대통령이 당당하게 이걸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근데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해야 됩니다. 그냥 재배치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가지고 지금 사드 때문에도 지금 아주 그냥 우리 경제가 지금 망가질 판인데 그냥 배치하면 안 되고요.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하는데 이거는 북한과의 핵 협상을 열심히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언제든지 즉시 재철수한다라는 조건하에 다시 갖다 놓는다는 거죠. 70년대는 60년대 말에는 우리가 950개까지 있었다는데요. 북한은 한 개도 없었죠. 북한은 6.25 때 핵 위협에 미군의 핵 위협에 처했었죠. 55년부터 전술핵 배치하니까 핵 위협에 처했었죠. 그다음에 70년대엔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이 남침하면 핵으로 북한 때려주겠다라고 미국 국방장관이 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북한은 핵 위협에 수십 년 동안 시달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북한은 수소폭탄까지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이런 부주의한 상황을 어떻게 더 방관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술핵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정부의 계획은 이건 뭐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부터 쭉 온 게 삼축 체제를 완성해서 전작권 전환한다는 거죠. 삼축 체계란 게요. 냉철하게 말씀드리면은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삼축 체계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는데 삼축 체계의 첫 번째가 뭐 선제 공격한다는 건데 핵이 없는 한국이 핵을 수소폭탄까지 갖고 있다는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군사 억지 이론을 아는 사람이면 이건 가능하지 않은 걸 한다는 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설명은 안 하고 아주 간단한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사드도 그렇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도 북한에 날라오는 핵미사일 만약 3개 날라오면 2개 이상 맞힌다면 정말 그것도 기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한 발만 떨어져도 서울이 완전히 불모지가 되고 수백만 명이 죽는데 이거 미사일 방어로 북한의 핵을 막는다는 건 미국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40분의 시간 동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걸 한 번 발사하고 또 안 되면 또 하고 해서 궤도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미국 본토까지 올 때까지 맞출 수가 있죠. 40분의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5분입니다. 5분 동안에 비상 걸기도 힘들어요. 근데 미사일 방어로 이걸 해결한다? 굉장히 저는 좀 믿기 어렵다라고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계획을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근본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 한국형 대량 보복 체제. 북한은 서울을 한 발로 그냥 다 불모지로 만드는데 우리가 재래식 폭탄 아무리 지금 2톤으로 늘려봐야 그건 재래식 폭탄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억지가 안 돼요.
억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핵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 생각은 한미 핵안전 보장 조약이나 전술핵의 한시적 조건부를 재배치를 안 해준다면 그렇다면 우리 나름의 북한의 핵 억지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그러면 미국은 알아차리고 분명히 해줍니다. 제가 볼 땐. 그런 배포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에게 안 해주고 그냥 우리 말을 못 믿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연루의 위협. 연루의 위협은 뭐냐면 사드를 배치하는 이상이요. 전자권 전환을 해도 미중 간의 갈등이 있으면 중국의 미사일이 사드 레이더 기지로 날라옵니다. 이거는 한미 동맹의 연루의 위협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지금 사드 때문에. 이건 우리는 중국하고는 갈등을 하고 싶지 않지만 미중 간의 정면 대결 또는 중일 간의 정면 대결 시에 중국의 미사일이 사드를 아니면 미사일이 아니라 드론 같은 걸 날려가지고 사드 기지를 불모지로 만들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연루의 위협이 굉장히 커지다. 제 생각은 전술핵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하고 사드는 철수시켜야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거는 지금 미국은 사드 철수시키면 주한미군도 나가겠다 이렇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고심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전자권 전환을 해도 이게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인정했기 때문에 한국의 미군 기지에서 발진한 공군기가 중일 간이나 미중 간의 갈등에 개입할 때는 제3국을 경유해서 가든지 아니면 발진했으면 돌아오지 말아야지 되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면은 중국은 우리를 겨냥해서 전쟁을 겁니다. 따라서 이 연루의 위협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방기. 뭐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주한미군 떠난다 그러면 바로 떠나서는 안 되죠. 떠나려면 한 2년 정도는 기간을 줘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자주국방에는 가로쳐 놓고 우리의 핵 개발 또는 이건 정말 드리기 곤란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한중 간의 군사협력을 해서 한미동맹이 만약 깨진다면 한중 간의 군사협력을 하는 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주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같은 지도자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거기다 맡깁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전환을 할 때는 일단은 코다부터 전환하는 게 순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사령부 창설해서 우리가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으면 좋은데 과연 그렇게 하겠냐?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고요. 일본처럼 그냥 각기 독립군 체제로 그냥 이 협력하는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저는 제가 바라기로는 우리가 사령관하고 미군이 부사령관 하면 좋은데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희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논점을